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폭력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재정 압박을 가해서 지방자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작전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극단적인 행동밖에 없어서 네,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이제 이미 시작했는데 사실 기자간담회는 예고가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 기자간담회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까지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이건 뭐 예상 밖 승부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며칠이었나요? 그때 이제 1주년 됐을 때 기자간담회 안 하니까 뭔가 뭐 기자들이나 여기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냐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뒤늦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력한 선명한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1년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다지 썩 좋지 못하다. 라는 거, 그리고 야당이 제 몫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저도. 네. 예,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뭐 정치인들의 여러 차례 이제 단식이 과거에 있었지만 야당 대표로 좀 한정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YS 김영삼의 이제 1983년 이제 단식을 조금 뭐 카피한 것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가택연금에 당하고 있었고 이제 군사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직선제 쟁취 그리고 뭐 언론 통폐합 반대 네. 뭐 구속된 인물도 뭐 석방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대 단식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건 사례도 있고 네. 조건이 굉장히 많은 사례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한 가지를 내세운 게 1990년에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13일간 단식을 했는데 그때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게 네.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한 거라면은 이거는 조금 그 김영삼 YS 때는 민주주의의 뭐 쟁취 뭐 이런 거라서 조금 폭 넓었거든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도 과거에 좀 YS 사례랑 상당히 좀 이게 흡사하다 전체적으로. 다만 예. 이제 뭐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이제 막 비판 많이 하실 텐데 약간만 맛배기로 하자면은 네. 본인이 이제 방탄용 아니냐. 9월 4일날 이제 검찰 소환 예정돼 있고 네.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먹히고 당내에서도 이게 조금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지 그거는 좀 미지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거 사례까지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3가지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저기 살펴봤더니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이 대국민 사죄를 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개각을 단행할 것. 자, 그런데 여기서 관철될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어 보입니까? 없지요.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간담회에서 본인 스스로 그러면 단식을 풀 조건으로 이걸 요구하는 것이냐. 네. 그렇지는 않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3가지를 그 단식 해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걸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아마 알고 자신의 단식에 대한 아마 그 이념적인 어떤 명분으로 그 3가지를 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그 3가지 요구 조건을 지금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뜬금없이 단식을 결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뜬금없다 또 느닷없다 난데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YS랑 좀 흡사하다고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YS랑 하는 방식은 흡사한 것 같은데요. 네. 요구 조건 흡사 같은데 요구 조건이 흡사하려면은 사실은 시대 상황과 국민들의 인식이 흡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YS는 그때는 정말 언론 탄압이 심해가지고 야당 총재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도 우리 국내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신에만 보도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참혹했던 군사 독재 탄압이 있었던 시대였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명분 있는 단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YS 시대 때 군사 독재 저항했던 민주화 요구라고 하는 그 요구 조건과 시대 배경이 지금 같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건 정말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민심을 생각하면 YS랑 결코 흡사하지 않은데 모양만 YS 모양새를 따르는 것이어서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저런 그 네. 명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조건 거는 것도 제가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첫 번째는 대통령이 사과합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집권한 지가 1년 지금 한참 넘었는데 지금 1년이 한참 넘었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 와가지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사과하라고 하는 건지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하고 일본을 제소하라는 건데 그게 진정성이 있는 단식의 조건이 되려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내각 총독관자 앞에서 내각 총리관자 앞에서 해야지요. 목숨을 걸고. 그게 아니고 일본에서 방류 결정하고 IAEA와 국제사회가 그 안전기준을 지키라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라고 대통령께 요구하는 것을 단식의 조건을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정쇄신 개각을 요구하는데 이건 대부분 우리 여당 내에서 혁신그룹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좀 바꿔주세요. 지금 이대로 국정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제1야당 총재가 대통령하고 매일매일 각을 세우던 사람이 아주 개각하고 국정쇄신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좀 뜬금없는 요구 조건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단식에 돌입한 데는 뭐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정기국회 하루 앞두고 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초유의 일인데다가 검찰에 지금 소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침 어제 김남국 의원의 제명 이 부분이 이제 부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좀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그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제가 모르겠으나 뭐 진정성이 이제 뭐 좀 절박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김은식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있는 네.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조차도 이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여당 지지자분들, 뭐 야당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단식을 야당 지도자들이 하면은 이게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이거에 이제 갈채를 받았는데 요즘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의 트렌드들은 조금 조롱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2016년에 이정현 새누리당 네. 대표가 단식했을 때 그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뭐 이런 걸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뜬금포냐 뭐 약간 이런 좀 비판도 받았고 가장 이제 비근한 게 2019년에 황교안 예.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그때 내걸었던 게 지금 공수처하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이거 올려놓은 거 이거 철회하라라는 건데 뭐 이제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안 했지만은 나머지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좀 민주적인 절차로 이제 진행됐던 그런 거니까 이게 또 좀 약간 조롱거리가 되고 사실 그래서 그때 황교안 대표도 약간 이거를 이제 당내 리더십이 약해지는 거를 단식으로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도 많이 이제 그 당시에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삭발도 하고 그래서 삭발해서 이게 가발이 아닌 것도 밝혀졌다는 뭐 소득도 좀 있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그 일종의 약간 밈처럼 지금 소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식이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이슈화해서 돌파를 할지 그거는 온전히 좀 본인의 정치적 역량에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단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2016년에 성남시장 네, 재직 네.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면서 단식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그 같은 해 10월에 이정현 네.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단식을 했었는데 이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글을 하나 남겼는데 이게 다시 소환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2016년에 이재명 시장이 단식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이정현 대표는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당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시에 그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장의 이른바 당시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를 잘못 본, 편향되게 사회를 본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그것도 좀 뜬금없었던 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슷한 2016년에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SNS를 통해서 뜬금없다. 저런 건 정말 땡깡 부리는 거다라고 조롱을 했었어요. 네. 본인의 단식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항이다, 최후의 저항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2023년에 오늘 시작한 이재명 대표 단식에도 돌려주고 싶어요. 지금 제1야당의 현직 대표입니다. 지금 민주당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했고요. 그다음에 박진 장관, 외교부 장관 해임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시켰죠.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킵니다. 국회 열고 싶으면 열죠. 국회 닫고 싶으면 닫죠. 국정조사 다 통과시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그 거대 야당의 힘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인데 단식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운동 당시나 제1야당 대표가 했을 때나 힘없는 소수 야당이 정말 올바른 대국민 명분을 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저항하는 게 바로 단식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오늘 뜬금없는 단식이? 일단 예. 국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1야당이고 할 짓을 다 해왔고 거대 야당으로서 온갖 입법 독주를 다 해왔는데 왜 갑자기 단식을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드는지 이건 네. 2016년에 그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조롱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반사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 땡깡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대표의 글을 이제 반사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거 좀 격려의 글로 읽히고요. 당내 게시판에는 지금 뭐 동조하고 응원하는 글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동조해서 단식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까요? 뭐 어느 정도 있겠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그때 단식하고 삭발했을 때 여러 의원들이 또 같이 삭발, 막 순서도 이현주 의원, 당시에 지금의 이현주 의원을 생각하면은 참 격세지감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 네. 의원들이 삭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좀 그때 이제 공천 이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천으로 앞두고 잘 보여야 된다. 약간의 이런 압력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동조 단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께서 이제 저 훌륭하신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약간 그 홍준표 시장하고 이 박지원 원장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말이 많이 바뀌시는 두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정치인의 3대 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라서 국회의원의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 선언 이거는 그렇죠. 라디오 예, 인터뷰에서 한번 예, 하셨었죠. 예. 그거를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 단식 때도 이거를 소환이 돼가지고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호적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우호적인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기자회견 뒤에 질의응답도 좀 이어졌는데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는 결백을 강조했고요.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론에는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이모 의원도 얼마 전에 전심 한번 했습니다.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죠. 어떻게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현 지도 체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또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침소봉대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체제에서도 김정은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절대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 네. 다양한 의견은 당연하지만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느냐. 지난번 그 인터뷰에서도 이 압도적 지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당을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 후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전제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와도 사퇴는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 언론과의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도 78%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 지금은 더 지지가 강화되고 있다. 무슨 웬 사퇴냐? 오늘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사퇴는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렇게 강력하게 옥중 공천을 불사할 정도의 사퇴 불가론을 일관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이재명 대표를 물러뜨리는 거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선택이에요. 저는 갈수록 이재명 대표가 이걸 외통수로 몰아가면서 비명계 표명계 너희들도 똑바로 잘 생각해라. 나는 사퇴할 생각 없다. 내가 사퇴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제낄 방법이 있는 줄 아느냐. 생각해봐라. 저는 그런 간접적인 우회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이었겠죠. 이모 의원이라는 게. 네. 만나 점심에 했을 때도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저런 메시지의 일관성을 보면 사퇴 전혀 없다. 옥중 공천할 것이다. 그리고 비명계 반발 움직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라는 것을 외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를 제쳐놓고 다른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없다. 그래서 아마 비명계는 저런 이재명 대표의 단호한 자기 마이웨이식 그 결단과 의지에 대해서 비명계의 고민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 단식은 제가 그러면서 보면 그러한 것들을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겁니다. 저 단식을 해버림으로써 예. 검찰 소환은 뭐 안 할 것도 없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명계에서도 31명이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대표가 누워서 쓰러져 있고 수염난 상태에서 누워 있는데 거기서 당대표 뒤에다 칼을 꽂는다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가결표를 던질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될까요? 저는 그걸 노리고 한 것이 저는 가장 강력한 이번 단식의 뜬금없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검찰이 영장이 날아올 가능성이 당연히 날아오죠. 높은데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단식으로 지금 쐐기를 박았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 그 사법 리스크 질문에 검찰 스토킹이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뭐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주어진 역할은 포기하는 일 없이 뭐 이제 검찰 수사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상황으로 봤을 때 검찰이 이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이제 나가겠다. 이게 9월 4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9월 뭐 본인이 요구하는 9월 셋째 주가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미궁 속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무도 그대로 보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 사흘 지나가면은 기력 없어서 이게 뭐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단식해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가능할 거냐.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타이밍상이 그런 게 원래 이제 정기국회는 일반적으로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도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기에서 이제 개별 스타 의원도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제 실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할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주 의원들이 벼르고 있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 받게 되고 정기국회에서의 어떤 활약상들이 좀 묻힐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지금 배제를 할 수 우려가 되는 없어요. 이제 부분이다. 우려가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조금 이제 당 대표도 좀 세심하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뭐 결심을 해서 간 길이기는 한데 이게 되게 좀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고 검찰 수사도 그렇고 당 상황도 그렇고 지금 정기국회 일정도 그렇고 이거를 잘 조율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예. 예. 그런데 민주주의나 민생 오늘 이런 단어들을 좀 강조한 것을 봤을 때는 내년 총선 전략하고 좀 맞닿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 대 야당 이 각을 확실히
세우는 이런 어떤 모양새가 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정부의 실정에 강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지지층 결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뭐 이제 맞서 싸우는 뭐 이제 윤석열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는 이제 선명한 야당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한 건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 부정평가가 지금 한 60% 안팎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게 정말로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해서 지금 안 높은 것인가. 물론 일부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스스로의 쇄신이 안 되고 있다. 뭐 돈봉투 사건, 뭐 사법 리스크, 뭐 김남국 의원, 뭐 이 코인 문제, 뭐 등등등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식이냐.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이재명 사퇴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좀 복잡한 지금 당의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김근식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강한 구심력 때문에 다른 원심력이 작용을 못 한다라는 거죠. 당의 쇄신이나 이런 예. 것들이. 이게 황교안 대표 시절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약간 끌려 들어가는 당이 강성 지지층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에서도 좀 합리적인 분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예. 어쨌든 좀 오늘 단식에 돌입한 상황인데 여야가 지금 극하게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상황이고요.